헤이안 시대 말기인 12세기 후반이 되어 왕권이 약화되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자신의 목숨과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장하고 호족을 따르는 무사가 되었습니다. 무사는 구성원 대부분이 농민이면서 우두머리만 황족이거나 귀족인 무장 집단이었죠. 이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집단은 덴노의 후손인 미나모토 씨와 다이라 씨였습니다. 가장 먼저 세력을 떨친 세력은 다이라 가문의 기요모리였는데 그는 1167년에 최고 관직인 다이조 다이진에 올라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이라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자 그에 따른 불만 세력도 차츰 많아졌죠. 20년이 흐른 뒤 힘을 기른 미야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는 기요모리에 맞서 가마쿠라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결 끝에 요리토모가 기요모리를 물리침으로써 두 집안의 싸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 전국의 지배권을 두고 10년 동안 벌인 이 전쟁을 겐페이 전쟁이라 하며 여기서 승리한 요리토모는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겐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는 1192년 무사 집단의 통솔자 겸 일본의 실질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세이타이 쇼군에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가마쿠라 막부는 덴노 조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으며 덴노나 귀족들은 여전히 그들이 이전부터 소유한 장원을 보유하고 쇼군도 영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기 일본은 덴노 조정이 서일본을, 막부가 동일본을 지배하는 이중 지배 체제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덴노 조정은 틈만 나면 무사 정권을 무너뜨리려 노력하였는데 결국 1221년 덴노 측에서 막부의 제3대 쇼군 사네토모가 죽은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조큐의 난이라 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막부군이 승리함에 따라 막부의 세력이 서일본에까지 미치며 명실공히 가마쿠라 막부가 전국을 통치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중엽은 원나라가 한창 남송을 공격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쿠빌라이 칸은 일본이 남송과 무역으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정보를 듣고 남송을 정복하기 위하여 편지와 사절을 보내 일본에게 복속과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부가 이를 거절하고 남송과 계속해서 무역을 추진함에 따라 1274년 쿠빌라이는 원군 15,000, 고려군 8천여 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정군은 스시마와 이키섬 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본토인 하타카만에 도착하였죠. 일본 역사상 최초의 외침이었는데 원정군은 화약, 대포 등 우수한 신무기를 갖춘 반면 일본 무사들은 창이나 독화살로 맞서야 했으므로 일본 무사들은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공격을 중단하고 배로 철수한 원정군에게 태풍이 불어 배가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원정군이 대부분 익사하면서 원나라의 제1차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계속해서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그때마다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의 사신을 죽임으로써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죠. 그런데 1279년 애산 전투를 끝으로 결국 남송이 멸망하자 이제 일본은 원나라의 주요 타켓이 되었고 1281년에 제2차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4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태풍이 바다를 뒤흔들어 배를 뒤집고 부수며 대부분의 원정군이 사망하였죠. 요즘도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름만 되면 태풍으로 항상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계절적 특징을 몰랐던 원나라는 두 번 모두 태풍으로 일본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태풍을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 부르게 되었죠. 막부를 도와 원나라와의 전쟁에 참가했던 무사들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전쟁에 참가한 것이었으므로 전쟁 후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원나라와의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막부는 그들에게 줄 토지가 없었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무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부와 무사들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는데 이것을 중흥의 기회로 노린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고다이고 덴노였죠. 고다이고 덴노를 비롯하여 막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속속 덴노의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중 유력 곡해닌으로
막부에 대한 반란 진압에 파견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오히려 막부를 배신하고 덴노 편에 가담하여 막부를 공격하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없앤 고다이고 덴노는 자신의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무사들은 지배층이야 누가 됐던 관계없이 자기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에게는 이번에도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죠. 그렇게 덴노에 대한 불만도 쌓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무사들을 다시 집결시킨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였습니다. 다카우지 역시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비록 허수아비라 할지라도 쇼군의 직책까지 덴노의 아들에게 돌아가자 1336년 다카우지는 고다이고 덴노를 가두고 고묘 덴노를 세우며 그로부터 쇼군의 지위를 얻어내 새로운 막부를 세웠습니다. 쇼군의 저택이 교토의 무로마치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를 무로마치 막부라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고다이고 덴노는 다카우지로부터 탈출에 성공하여 교토 남쪽의 요시노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새로운 조정을 세우고 다카우지에 맞섰습니다. 한 나라에 덴노가 2명이 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요시노에 세워진 고다이고 덴노의 조정을 남조, 교토에 있는 다카우지 조정을 북조라 하여 이렇게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해당하며 1392년 다카우지의 손자이자 제3대 쇼군인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할 때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제3대 쇼군에 의하여 남북조가 통일되자 무로마치 막부는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는데 국가가 안정을 되찾자 무사들의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 문화와 다도 문화로 거듭되는 전란의 불교와 다도는 무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막부에서는 불교 중에서도 개인의 참선과 정신수양을 중요시했던 선종이 유행하였고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영주는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남북조 시대 약 60년간의 혼란은 슈고 다이묘를 키우는 시기였습니다. 슈고 다이묘에서 슈고는 지방 행정관을 뜻하며 다이묘는 크다라는 뜻의 다이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묘를 합친 말로 슈고 다이묘는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한 행정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은 남북조의 혼란을 틈타 점차 지방의 감시자라는 제한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장원을 잠식하면서 무사들을 거느리는 영주로 변신하였습니다. 슈고 자리는 오랫동안 세습되었기 때문에 막부가 그들을 파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467년 온인의 난이 11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무로마치 막부는 쇠퇴를 거듭하였고 무로마치 막부는 1573년 제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교토에서 추방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온인의 난부터 일본의 재통일까지는 전국시대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로마치 막부 기간 또 다른 중요 사건인 1523년 영파의 난은 명나라의 북로남해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무사가 하나의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였는데 12세기 말 성립한 가마쿠라 막부는 귀족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발생한 원나라의 침략은 막부를 공경에 빠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 이후 등장한 무로마치 막부는 덴노와 약 반세기 동안의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거쳐 일본을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아울러 견당사를 폐지한 지 500년 만에 중국과 국교를 맺고 가만무역을 통해 발전하였지만 무로마치 막부 역시 지방 호족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며 일본은 또다시 군웅할거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이상 일본 중세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